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100% 사실이고요. 불과 5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히려 그 집안이 제 글에 꼬투리 잡고 늘어질까봐 최대한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에이즈 환자 A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 몰랐습니다. 원래 A씨의 본가에서 파출부로 일해왔었습니다. A의 어머니 권유로 A씨 집까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둘이 동거하는 게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중견기업 집안의 아들이 에이즈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잘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꽤 부릴 줄 모르고 일하는 스타일이어서 두 집 모두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A씨와 그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둘 다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침대에 뒹굴던 콘돔들을 치웠던 일들과 둘이 쓰던 화장실 변기나 배수구 등등을 맨손으로도 아무렇지 않게 청소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일하다 보면 뭔가에 다쳐서 피가 난 적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피 닦은 휴지 등등 치웠던 게 떠올라서 뭔가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게다가 일하다 보면 손톱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쓰던 손톱깎이도 썼던 것도 너무 후회됐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에이즈인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처음에 A씨는 울며 불며 얘기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본가에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때 마음 약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저도 고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마음이 잠시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당장 그 두 집 일을 관두면 제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니까요. 에이즈 환자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배설물들을 처리하고 청소해야 하는 가사 도우미 특성상 고용인이 에이즈에 걸린 걸 알고도 흔쾌히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미리 제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갑자기 일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저는 피해 보상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너무 놀라서 잠깐 숨 좀 쉬겠다고 심장이 아프다고 해서 전화를 잠시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땐 이미 목소리와 태도가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A가 본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나 봅니다. 앞으로 그쪽이랑 볼 일 없을 겁니다. 저희 집도 어머니 집도 더 이상 안 오셔도 되세요. 그리고 제가 에이즈인 걸 누구한테 발설할 경우 처벌 받으실 겁니다. 도리어 저에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에이즈 환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보안 질병인 거 아시죠?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조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에이즈 아닙니다. 룸메이트만 에이즈예요. 뭔가 잘못 아시고서는 저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것 같은데 전 아닙니다. 횡설수설 하더니 더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제가 녹취하고 있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업무상 대화는 모두 녹음했습니다. 네? 녹음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보상 드릴게요. 딱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일도 못 가고 기다렸습니다. 일을 못하게 됐으니 어떻게든 보상해주겠다는 A의 말만 믿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와 A씨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 같은 엄마 입장에서는 안쓰러웠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생겼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아무 연락 없는 사흘 동안 저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더니 4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A와 A 어머니 둘 다 저를 차단해 놨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최고의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거예요. 저에게 원하시거나 따질 게 있으면 법정에서 만나요. 2년 동안 에이즈 환자인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가사 도우미로 일한 피해자는 저인데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가 가해자인 듯 대하는 그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A씨 어머니를 꼭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짐도 찾아갈 겸 다음날 만나러 가겠다고 미리 말하고 A씨 어머니 집을 찾아갔는데요. 경호인들 싹 깔아놓고 저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대했습니다. 그 중에 평소에 자주 보고 인사 나눈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 집 돈 받고 사는 거잖아요. 부디 이해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A씨가 에이즈 걸린 게 저 때문인가요? 피해자는 나인데 오히려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는지 소리라도 지르고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서러워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하염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날이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줄 알았던 일이 나에게 벌어지니 화를 내기는커녕 그냥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고 죽고 싶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 돈만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에이즈 걸린 거 숨기고 가정부 고용해도 되고 하루아침에 자르면 그만이지. 누가 맨손으로 일하냐며 조롱할 수도 있는 곳이겠죠. 맨손으로 이것저것 다 치웠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들 입으로 늘 사회지도층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버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오기도 생겨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고 법률 상담했더니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데 착수금이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알았습니다. 이혼 후 저 혼자 애 둘 키우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고요. 저한테는 그럴 만한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내미 붙잡고 펑펑 울다가 이렇게라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에이즈라는 병 자체를 비난하려고 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에이즈에 노출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숨기고 2년 넘게 저를 고용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줬던 그들은 진정 잘못이 없는 건가요? 반대로 본인들은 정상인이고 내가 에이즈 환자였어도 나를 고용했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당당하고 뻔뻔한 A와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라도 우연히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고 넘기고 편하게 살지 말길 바라면서요. 본인들이 소중한 존재이듯 저도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한 엄마이자 딸입니다. 추가합니다. 회사 끼고 일했었는데요. 다이렉트로 입금해 줄 테니 직거래 하자고 해서 날마다 일당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4대 보험 이런 거 없고 퇴직금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합니다. 돈을 원하는 거냐? 네, 돈 원합니다. 사과 필요 없습니다. 진심도 어차피 아닐 거고요. 저도 멍청한 게 한 번도 이 집안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일만 했네요. 이 사건 터진 후 검색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짓이 이해가 될 정도로 막장이더라고요. 그게 더 황당했습니다.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관뒀을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재활용 플라스틱 버리는데 깨끗한 약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 날마다 먹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통으로 쓰려고 가져가서 제 약병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들이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약통 꺼내서 약 먹는 거 보고 제가 에이즈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지인 말 듣고 검색해보니 에이즈 치료 약병이었고요. 검색해보니 대학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한 약이더라고요. 재활용 버리다가 대학병원 약 비닐봉투 큰 게 나왔는데요.
쓸만해서 쓰레기 봉투로 쓰려고 모아놨던 거 지퍼백 같은 거 검색해서 보니 에이즈 치료 약 처방전이었던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거니와 소송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고3 아이를 둔 엄마이자 가장이라는 게 제일 속상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곳에서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싶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거짓말 아니면 힘없는 적 같은 사람도 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하루 4만 원 받다가 올해 들어 10만 원씩 받은 제 일당이 너무 아쉽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일단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고 고지 안 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책임이 있는 거고요. 혈액통에서만 감염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검사는 받아보세요. 사실이면 정말 나쁘네요. 계속 속이면서 어차피 또 다른 사람 고용하겠지요.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으로 배신감은 들지만 노동계약이 없으니 효력이 없지 않을까요? 에이즈인 거 알리면 누가 그 집구석에서 4만 원 받고 일하겠어요? 화는 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에이즈 사전 미고지에 대한 보상보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 인간 무슨 일 하나요? 정기검진이 필요한 직군에서 일했으면 3년 미만의 징역형이라고 신고하세요. 에이즈법 구조 정액 혈액을 통하여 매개체 전파 시에도 3년 이하 징역형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혈흔이 묻은 휴지, 정액이 있는 콘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상처에 전염됨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각 25조 26조로 처벌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가진 자들이 다 까발려지면 돈으로 막으면 되는 거고요. 그걸 세상에 알린 사람만 피말라가는 겁니다. 공익신고자만 엿대고 피말라가는 게 세상이죠. 가해자가 여유 있는 건 바로 돈 때문입니다. 에이즈가 옛날처럼 죽을 병도 아니고요. 약 먹으면 다 치료되지 않나요? 에이즈 그거 쉽게 전염되는 병 아니라고 카바치지만 막상 그 집안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인간들이 참 쉽게도 말하네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